이제 다음은 우리 9번째입니다. 편견은 가리고 능력을 채우는 인재 선발의 기수, 블라인드 채용. 자, 지난 정부에서는 블라인드 채용이라고 했고 이번 새 정부에서는 이제 공정 채용이라고 할 수가 있죠. 자, 우리가 사람을 보는 데 있어서 우리는 누구나 다 편견이 개입될 수밖에 없어요. 사람 외모 보죠, 나이 보죠, 성별 보죠, 출신지 보죠, 또 학교명도 보고 이런 식으로 너무 이 편견을 중심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공정하지 않은 그런 편견이 개입되는 부분은 블라인드하고 최종적으로 이 친구가 그 분야에서 일을 잘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보는 거 중심으로 직무 능력 중심의 채용이 더욱 확산되리라 생각을 합니다. 우리나라는 예전부터 산업, 공상, 인문, 숭상 등 역사적으로 학벌이 권력, 부, 명예획독으로 됐고 아무리 우리가 노력을 해도 이 계층을 넘어갈 수 없는 이 계층 사다리가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죠. 이 계층 사다리가 무너지면 사회가 더욱 불공정해지고 무한국 경쟁으로 인한 개인의 행복은 점점 더 멀어집니다. 그런 차원에서 나온 게 이제 채용 시장의 블라인드 채용. 블라인드 채용뿐만 아니라 이제 직무 능력 채용, 공정 채용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직무 능력 사회에서 이 직무 능력은 일자리, 직업, 직무와의 관련성이 매우 크고 실제 그 직무 현장에서 얼마큼 일을 잘하는지를 판단을 하는 거죠. 그래서 이 능력이라는 것은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나타나는 우수한 행동 특성인데 이 행동 특성을 제대로 보기 전에 출신 학교라던가 가족 관계라던가 성별이라던가 연령이라던가 출신 지역 또 신체적 조건 그리고 또 외모 이게 사진을 붙이니까 외모도 있죠.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일단은 편견이 개입됐다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서류를 보면 아 여기는 뭐 지방대네, 아 여기는 그래도 뭐 나름 스카이니까 프리미엄이 있겠네 하면서 뭔가 이 사람이 제대로 이 일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평가하기 이전에 편견으로서 사람을 판단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거죠. 하지만 이 블라인드 채용을 통해서 그런 편견이 개입될 수 있는 부분은 최소화하고 최종적으로 이 채용 공고에서 요구하는 직무와 이 친구가 어느 정도 맞는지 그런 부분이 이제 블라인드 채용의 핵심입니다. 그래서 이제 블라인드 채용에 대해서 이제 공공기관 중심으로는 확산이 많이 되었지만 민간 부분은 아직 뭐 너 아버지 직업이 뭐야 뭐 하면서 너 어느 학교 나왔어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이 본다는데요. 그래서 이 채용 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통해서 민간 기업 역시 직무와 무관한 걸 물어보면 처벌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으로 이제 그런 제도가 만들어졌고 최근 이제 이번 정부에서는 공정채용법 그러니까 너무 절차에 포커싱 되었던 채용 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조금 더 개정을 해서 공정채용법으로 이제 만든다는 거죠. 그래서 블라인드 채용은 뭔가를 안 보고 이것도 보지 말고 이것도 채용 비리, 뭐 차별 금지에 포커싱이 뒀다면 그건 기본으로 두되 무엇을 더 볼지 직무 능력을 더 볼 수 있는 데 더 포커싱을 둬서 법까지 이제 개정을 한 계획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블라인드 채용도 오해가 있죠. 블라인드 채용이 되면 기존 스펙이 다 무용지물이다? 뭐 이런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학교명을 안 보는 거지 학력을 봅니다. 하지만 직무와 무관한 학력을 보는 건 아니고 채용 공고에서 제시된 그 직무기술서에 맞는 교육사항, 그에 맞는 훈련사항, 그에 맞는 자격사항, 경험사항, 경력사항을 보기 때문에 묻지마 스펙이 아니라 자신의 분야를 잘 설정해가지고 스펙을 잘 짜면 그것은 얼마든지 활용될 수가 있고요. 그리고 블라인드 채용 도입으로 역차별이 발생된다 뭐 이런 오해가 있는데 학교명을 가린다고 해서 학교에서 배우는 다양한 교육이나 경험이 가려지는 건 아닙니다. 그 친구가 그 분야에서 어느 정도 교육을 받았고 뭐 열심히 해서 자격을 땄으면 그 서류, 필기, 면접 등에서 다 이게 활용돼가지고 걸러져서 뭐 능력이 있는 친구들은 어디든 이제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. 또한 블라인드 채용이 오히려 사교육을 조장한다.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토익 점수 하는데 뭐 몇십만 원 들이고 취업 준비를 했다고 한다면 그 토익 점수가 나중에 취업을 해가지고 활용되는 부분이 그리 많지 않다고 해요. 하지만 블라인드 채용이라고 해서 직무 중심으로 이제 교육을 준비를 하는 이 친구들은 나중에 이 준비된 취업 준비를 위해서 준비한 것이 나중에 취업 이후에도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사교육을 조장하는 건 아니죠. 직무 중심으로 준비를 하는 거고 다만 이제 직업기초 능력이라고 해서 이 공공기관의 이제 필기 시험으로 해서 NCS 시험 직업기초 능력 시험 때문에 이 친구들이 뭐 이 교재도 사고 저 교재도 사고 막 이렇게 지금 준비를 해서 그 사교육이라는 그런 오해가 있을 수가 있는데 최근에는 각 기업들의 이제 기출 문제라던가 이런 부분이 홈페이지에 계속 올라가 있고 직무별로 필기 시험이라던가 면접이라던가 이런 유형들이 다 올라오기 때문에 NCS 홈페이지에 우리 www.
ncs.go.kr 그 블라인드 채용 부분의 자료실에서 그런 문제의 풀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뭐 블라인드 채용이니까 연구기관에서는 우수한 인재를 선발하지 못한다? 왜냐하면 연구직은 어떤 교수님 밑에서 어떤 연구를 했는지를 보여줘야 되는데 이걸 가리기 때문에 오히려 연구기관에서는 블라인드 채용 때문에 어렵다라고 하는데, 이 블라인드 채용에서는 직무 수행에 필요한 거는 요구할 수 있어요. 그래서 이 탄력적으로 적용하기 때문에 이런 건 무조건 안 된다는 건 아닙니다. 그러니까 편견이 개입될 수 있는 부분만은 가리라는 거지, 향후에 이 분야의 연구 능력을 보는데 연구 실적들을 봐야 되는 그런 거라면 당연히 봐야죠. 그래서 이 부분도 오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. 그 다음에 5번째 오해는 뭐 경력직에만 우대된다 뭐 이러는데요. 사실은 직무 경력, 이제 최근 채용 트렌드 자체가 대규모 공채보다는 경력 같은 신입 뭐 이런 걸 요구하는 부분도 이 채용 시장 자체가 워낙 이제 경쟁이 세지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습니다. 하지만 꼭 경력을 요구하는 건 아니고요. 이 사람의 문제 해결 능력을 보기 때문에 학교에서의 프로젝트 학습, 동아리 활동, 스터디 활동 이런 과제를 수행했던 그런 경력 자체를 필요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예전에 뭐 머리싸움 했고 시험 공부만 하는 것보다는 다양한 친구들과 수행하는 그런 경험들을 잘 어필하면 될 것 같습니다.